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생문화연구소에서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 원정건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행촌 이암 선생님에 관한 글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하에서 이암 선생님에 대한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암의 삼신일체 신관, 자연, 도, 기를 중심으로입니다. 이암에서 신과 자연, 신과 우주 만물이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점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암의 삼신일체의 신관을 자연과 도와 기를 중심으로 토파봄으로써 오늘날 서구의 현대신학이 고민하고 있는 신의 초월성과 내재성, 인격성과 비인격성의 관계를 새롭게 해명할 수 있는 새로운 단초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서구 지성사에서 신의 초월성과 내재성, 인격성과 비인격성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바르히어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는 신적 자연, 데우스 시베 나투라라는 명제를 제시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데우스 시베 나투라는 자연과 함께하는 신, 자연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명언을 남긴 분이시죠. 이후 과정철학의 화이트헤드, 존재철학의 하이데거 등이 신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의 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이 아직도 서구 신학에서 신과 자연의 관계가 명쾌하게 해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려말 행촌 이암 선생, 이암은 신시자연, 신이 곧 자연이다 라는 명언을 제시하였습니다. 스피노자보다 약 350여 년 이상 앞섭니다. 놀라운 일이죠. 둘째,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된 것은 이암의 철학 사상이 한국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마땅히 재조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암은 인류의 시온 문화인 신교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자연론과 도론과 기론을 결합함으로써 신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해명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암이 신을 포함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저절로 그러하다는 자연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모든 것이 저절로 그러하게 또는 스스로 그러하게 변화할 수 있는 자기 원인과 자기 계기를 자기 그 자체 안에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이암은 삼신일체로의 관점에서 기자이론, 기자이론은 기틀 기자, 즉 우주 변화의 기틀을 말합니다. 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같은 뜻인데 저절로 그러하다는 뜻이죠. 우주 변화의 기틀이 누가 그렇게 되도록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러하게 변화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암은 삼신일체의 관점에서 기자이론을 수용하여 신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해명하는 새로운 중요한 방향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암이 화담 서경덕 이전에 이미 기자이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한국 철학사를 새롭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암이 한국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행촌 이암은 이름은 군해이고 자는 익지입니다. 이암의 제자인 목은 이색에 따르면 그 묘주명에 따르면 행촌의 나이 62세가 되던 무렵 당송과 오대식에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동빈의 이름, 암이죠. 이암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암이 여동빈의 신선사상에도 깊은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려말 공민왕 때 수문화시중, 오늘로 말하면 국무총리격이죠. 를 지낸 분입니다. 위대한 정치가이자 시인이자 명필로 이름난 서예가였습니다. 31세에 문수사 장경규 비문에 글씨를 썼습니다. 얼마 전에 이 그림이 전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암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이암은 고려 중기 이규보와 동명왕전을 쓴 분이죠. 일연과 이성유로 이어지는 한민족의 주체사관에 입각하여 유불선 3교를 회통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한국 철학사에서 이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암은 또한 이재현, 백이정, 이색, 운곡, 원천석 등 성리학에 관심을 둔 인물들과 혈연관계와 사제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뒷날 이암은 정통 성리학의 계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암의 대표적인 저작은 단군세기와 태백진운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이암의 대표적인 저작이 오늘날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암의 위대한 철학 사상이 그 진면목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암의 삼신일체 신관을 발표함으로써 이암의 철학 사상이 고려말 한국 철학사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계기와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삼신일체와 자연의 관계를 이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암에서의 신은 일신과 삼신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삼신일체의 상제, 일체상제, 환한상제, 일상제, 일신과 일체삼신, 삼신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삼신일체의 상제와 일체상제와 환한상제와 일상제, 일신 등은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주재신을 뜻하고 일체삼신과 삼신 등은 우주 만물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조물신을 뜻합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신과 삼신이 각기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별개의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체상제와 일체삼신은 바로 주체와 작용의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암은 구론에 초사 국가에 등장하는 지고신 동황태일이 동방신교문화에서 전파된 것임을 분명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중국 초기의 태일 사상은 대체로 세 가지 관점, 도론과 신론과 천문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신론의 관점에서 보면 동황태일은 최고의 지고신입니다. 이는 한국의 신관을 대표하는 대일주신의 삼신일체의 신관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사유방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삼신일체의 신관은 신을 언제나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삼일론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대 중국에서 삼신일체 신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중국에서 신을 삼신일체론의 관점에서 파악한 최초의 용례는 사마천의 사기 봉선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중국에서 신을 삼신일체론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은 고대 동방신교의 삼일론 사상에 영향을 받아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세에서 잠시 언급되지만 이내 역사 속에서 아스라이 사라집니다. 훗날 수당에서 등장하는 삼일론의 사유방식은 삼신일체론의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내단 사상의 정기신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자기수행의 관점에서 제기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방 신교문화에서 제시된 삼신일체 신과는 중국의 삼일론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일체상제는 신의 주체이고 일체삼신은 신의 작용입니다. 이암은 일체상제와 일체삼신을 삼일론의 관점에서 주체와 작용의 관계로 해명합니다. 일체상제와 일체삼신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삼일론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일론이란 1과 3의 관계를 본체와의 작용의 관계로 논리로 해명하는 것입니다. 이암은 단군세계에서 하나를 잡으면 셋을 머금고 셋을 먹으면 하나로 돌아간다는 고 강조합니다. 바로 지빌함삼과 회삼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삼신은 조하신, 교하신, 취하신을 말합니다. 또한 천일신과 지일신과 태일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암이 신을 포함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자연의 관점에서 해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암에서 신은 누가 그렇게 되도록 조작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신을 발현할 수 있는 능동적 존재입니다. 이암은 신 그 자체가 바로 자연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신시 자연이 그릇입니다. 자연의 의미는 노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날도 자연이 무엇이다 라고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만은
위진 현학자 곽상에서 자연은 우주 만물의 본래적 존재 방식과 변화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별 사물의 독자적 자발성과 우주 만물의 통일적 관계성입니다. 곽상은 자연을 각계 사물이 우주 만물의 통일성 속에서 제고유의 독자성을 발현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함이 단군 세계에서 허와조는 한 몸이고 개체와 전체는 하나이다 라고 하던 중요한 명제를 제시한 것처럼 자연은 바로 우주 만물의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 속에서 모든 것이 개체의 고유한 독자성을 발현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전일적 관계입니다. 오늘날 말로 전일성을 뜻합니다. 자연은 이중적 구조와 전일적 지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개체의 독자성과 전체의 통일성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개체성과 전체성이 따로 또 같이 따로 또 하나로 따로 또 함께 어울리는 전일적 지평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사물의 의미가 존재의 의미가 그 어딘가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제절로 제 모습을 전일적으로 발현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함과 도가 철학이나 위진학에서 말하는 자연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그것은 이함이 우주 만물의 전일성을 뜻하는 도가의 자연을 신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 신시자연의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과 자연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신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다른 사물과 통일적 관계를 이루면서도 독자적 고유성을 지닌 전일적 존재로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이함이 신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가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삼신일체의 도와 삼신일체의 기의 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함 선생님은 도에도 철저하게 삼일론의 관점에서 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함의 도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함 선생님은 삼신일체의 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함은 단군세계에서 대저 삼신일체의 도는 대원일이다. 광대성과 원마성과 통일성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함은 대원일의 도를 3대와 3원과 3위로 또 333의 논리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3대는 천도의 현묵대와 지도의 축장대와 인도의 지능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도의 현묵대는 천도가 현묘함과 침묵함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광대성을 발현한다는 뜻입니다. 지도의 축장대는 지도가 천도의 생성에 순응하여 만물을 화육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저장함으로써 성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도의 지능대에서 지능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뜻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천지인 삼계를 통일함으로써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태일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삼원은 보원, 효원, 태권으로 나누어집니다. 보원은 하늘이 만물의 생명에 두루 미치는 원만성을 말하고 효원은 땅이 하늘을 본받아 만물의 화육에 원만성을 얻는 것을 말하며 태권은 사람이 천도와 지도의 원만성을 자각함으로써 자각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삼신일체의 도를 원만하게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또 이함쌤은 삼일을 진일, 근일, 협일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진일은 하늘이 언제나 참됨 그 자체, 진일이죠. 참됨 그 자체로서 우주 만물을 하나로 융합한다는 뜻이며, 근일은 땅이 하늘의 생성에 순응하여 부지런히 화육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며, 협일은 사람이 천도나 지도와 한마음이 되어 협력함으로써 천지인 삼계를 통일하여 태일의 세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함은 도가 우주 만물의 전일성을 뜻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진일, 근일, 협일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진일과 땅의 근일과 사람의 협일은 또다시 삼일 관계를 이룹니다. 두 번째, 이함 선생님은 신이 곧 자연이다라는 관점에서 또 마찬가지로 둘째는 삼신일체의 도뿐만 아니라 자연의 도를 주장합니다. 이함에서 자연은 신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자연의 도는 삼신일체의 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함이 삼신일체의 도를
일기 또는 양기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세세하게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셋째는 우리 한민족의 현묘한도, 김부식이 삼각사격에 따르면 최치원은 우리나라의 선도인 풍류도를 현묘지도로 했다는 거죠. 현묘한도는 유불선 3기를 통합하면서도 초월하는 선도로서의 3일의 도를 말하는데, 이암샘은 삼신일체의 도와 자연의 도와 현묘한 도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묘화도는 이암샘은 태백진운에서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빌허와 발걸명과 굳셀근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허는 비어있지만 비어있지 않고 명은 밝지만 밝지 않으며 근은 굳세지만 굳세지 않다고 이중적인 사유를 가지고 아주 절묘하게 표현합니다. 허와 명과 근은 모두 허가 아니면서 허이고 명이 아니면서 명이며 근이 아니면서 근이라는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허와 명과 근의 본질은 바로 현묘함 현에 있고, 허와 명과 근의 작용은 묘에 있습니다. 오묘함에 있습니다. 넷째, 우주의 도와 인물의 도입니다. 이암은 삼신의 도와 삼진의 도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삼신은 우주의 도이고 삼진은 사람과 사물의 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태백진운에서 삼신은 생성의 도이고 삼진은 완성의 도이다, 아주 절묘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신은 우주 만물을 생성하는 도이고 삼진은 우주 만물을 완성하는 도이다. 그렇게 삼신과 삼진의 관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암의 도는 첫째 삼신일체의 도이고, 두 번째는 자연의 도이며, 세 번째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도인 현묘한 도이며, 우주의 도이자 인물의 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마지막으로 삼신일체와 기회관계를 이암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오늘 사실은 이 글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암은 삼신일체 신관을 자연이나 도뿐만 아니라 기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기론이 동양사유의 신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유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스피노자도 그 신적 자연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설명하기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동양에서는 그 성령을 기론의 관점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 사상을 누구보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던 그 근거가 바로 이 기론에 있기 때문에 한국 철학사에서 이 기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암은 일신과 삼신의 관계를 기론의 측면에서 일신과 삼신의 관계를 일기와 삼신의 관계로 규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운에서는 하나를 잡으면 셋을 머금는 까닭은 곧 기를 하나로 하고 그 신을 셋으로 하기 때문이고, 셋을 모으면 하나로 돌아가는 까닭도 신이 셋이요 기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저 생명의 본체는 일기다. 일기를 이제 다른 말로 양기라고도 표현하죠. 예. 그래서 우주 만물이, 근데 이암 선생은 우주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원리는 여기서 이제 절묘한 표현이 납니다. 허와 조와 허조 동체가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삼신일체의 삼일관계에 의한다는 겁니다. 허는 기자의, 아까 말한 깃털이 저절로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무형의 존재를 뜻합니다. 허는 무형의 존재이고, 조는 형체가 그렇게 갖추어진 것, 체구이, 다시 말해서 유형의 존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암 선생은 허와 무형의 허와 유형의 조가 한 몸을 이루면 여기에서 사람과 만물이 생겨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주 만물이 허조 동체라는
삼일 관계에서 역동적 원리에 따라 우주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허조 동체를 이암쌤은 이기론의 입장에서 이기와 깃털 기자를 삼위일 세 가지를 하나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허이고 기 하나는 조이다. 한 몸이 깃털을 잇거니 오묘하고 또 오묘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국 허와 조, 이와 기가 한 몸이 되면 누가 그렇게 되도록 강요하지 않아도 우주 만물의 오묘한 변화의 깃털이 저절로 그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이암 선생님의 위대한 사유인데 상당히 어려운 사유지만 그래도 핵심적으로 삼일 논리에서 신과 기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든 사물이 허와 조가 한 몸을 이루는 허조 동체의 상태에서 생겨나고 변화하는 것처럼 이와 기가 한 몸을 이룰 때 살아생동하는 우주 변화의 깃털, 기가 저절로 그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기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변화의 깃털이 오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조 동체, 기의 삼일 관계에서 우주 만물은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러하게 생겨나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암쌤은 허에도 천지인 삼극이 있고 조에도 천지의 삼극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와 조는 모두 삼극을 지닌다. 삼극은 우리가 다 잘 아다시피 천무경에서 말하는 천지인을 뜻합니다. 이는 허조가 모두 천지인 삼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또 관계를 삼일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계속 삼일의 관계로 이어지는 철두철미한 논리성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기자이라는 말은 한국 철학사에서 조선의 유학자 화담 서경덕이 이 화담집 원리기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암쌤이 태백진원에서 처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암은 허를 설명하면서 기자이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깃털이 저절로 하는 것은 허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암이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이와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기가 한 몸이 되어 역동적 변화의 깃털이 저절로 그러하게 작동하면서 우주 만물이 발현된다고 보는 점입니다. 이와 기와 깃털 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암이 말하는 기는 깃털이 저절로 그러하던 기자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허조 동체와 이기, 기가 역동적 삼일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하는 거죠. 기라는 말이 처음에 나온 것은 장자에 나옵니다. 장자 지락에 나오고요. 그래서 만물이 모두 깃털에서 나와서 모두 만물 깃털로 들어간다고 하여 기를 만물의 출입주로 정의합니다. 곽상은 이 장자 천운에 대한 주석을 달면서 우주 변화의 깃털에 대해 저절로 그러함으로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시키지도 모르는데도 저절로 그러하게 스스로 그러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장자의 기와 곽상의 자의 개념이 함께 이루어져서 기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기라는 것은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주 변화의 깃털을 뜻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운동하고 변화하는 필연적인 계기나 추세를 뜻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계기나 조건을 말합니다. 곽상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자의, 저절로 그러하다는 것은 자연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저절로 그러하다. 그 따라서 기자이는 모든 사물이 어떤 계기나 조건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암은 우주 만물의 자기 조직화의 변화 과정을 기자이로 해명하는 것입니다. 허조 동체와 기라는 삼신일체의 역동적 삼일관계가 바로 그것이죠. 이암의 삼신일체 신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태일입니다. 이암은 삼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태일과
지일과 천일이지만 가장 존귀한 것은 태일이다라고 하여 삼신 가운데 태일이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다시 부여하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태일이 천일이나 지일과 하나가 되어서 천지인 삼재를 하나로 융합함으로써 우주적 질서와 조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창조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암이 천부경의 인중천지를 태일로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삼신일체 신관을 그동안 이제 자연 또 기라는 또 삼밀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았으니까요. 이제 그 이암 선생님의 삼신일체 신관의 의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논문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암 신관은 삼신일체의 신관입니다. 이암에서 일신과 삼신은 본체와 작용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일신과 삼신은 따로 또 하나로, 따로 또 같이, 따로 함께의 삼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암의 삼신일체관은 삼일론의 관점에서 삼신간과 삼재간을 하나로 결합함으로써 신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천지인 삼재는 단순히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삼신 그 자체입니다. 삼신의 자기 분신이자 자기 화신이 바로 삼재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삼신과 삼재가 모두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삼일을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죠. 집일함삼과 회삼기일의 삼일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암은 삼신을 무엇보다도 먼저 자연의 관점에서 해명하였습니다. 신시 자연이 바로 그것이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삼신도 자연의 존재 방식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발현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삼신과 우주 만물이 모두 전체의 통일적 연관성 속에서 개체의 독자성을 창조적으로 발현하는 전일적 존재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이 결국 다른 것과의 유기적 통일성 속에서 제고의 독자성을 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암은 신시자연의 관점에 착안하여 삼신일체의 도를 자연의 도로 해명합니다. 또한 이암은 자연의 도를 대원일의 도로 규정하여 삼일론의 사유방식에 입각해서 3대 3원 3일로 나눕니다. 대원일의 도를 또 3일의 관계로 일관되게 해명하는 것이죠. 이암은 일신과 삼신의 관계를 기론의 측면에서 일기 또는 양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삼신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사유방식이 있어서 조선 후기에 가서 동학에서는 바로 직이론이 이런 바탕 위에서 등장되는데 바로 이암 선생님의 이 기자이론 이런 것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또 이암 선생님은 실제로 장제 이 기론을 중국에서 체계조화시켜 한 사람이 장행거죠. 장행거인데 그 장행거의 책을 특히 서명을 필사해서 그 날마다 읽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암은 일신과 삼신의 관계를 기론의 관계에서 일기와 양기, 뭐 환단고에서도 직이라는 개념도 나오죠. 예, 삼일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예, 무형성의 허와 유형성의 조가 하나로 합치되어 있어 아직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지 않은 것이 일기 곧 양기입니다. 일기와 양기는 삼신이 작용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본래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존재 근거를 말합니다. 일기가 저절로 그러한 자연의 발현 방식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곧 천지인 삼재입니다. 이제 핵심은 이암 선생님은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을 허조 동체의 삼일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허조 동체의 삼일 관계는 바로 뭐예요? 천지인 기틀기의 삼일 관계가 또 들어있는 겁니다. 허와 조가 한 몸을 이룬 데서 우주 만물이 생겨나고 변화하는 것처럼 천지와 이기도 각기 천지 동체 기틀의 삼일 관계에서 우주 만물이 생겨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암이 허조 동체와 천지 동체의 논리로 천부경에서 말하는 인중천지를 해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테일이죠. 천북에서 말하는 그 인중천재를 테일로 말하는데 우주 만물과 한 몸을 이룰 때 인간이 천지 속에서 삼재의 유기적 조화를 발현하는 테일의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함에 삼신일체간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것이 천문지 만물과 하나가 되어 전체의 통일적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테일의 참된 자아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을 마치면서 지금 이암 선생님의 이 태백지인, 특히 제가 오늘 이 발표한 글은 이암삼의 단군 세기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만 이보다는 아직 철학적으로 전혀 연구가 안 된 태백지는 특히 상중하 가운데서 하에 이 철학적인 사유가 대단히 놀라운 사유가 많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태백진운이라는 책은 분명히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책은 물론 그 태백일사 부록에 담겨 있고 또 고성이 씨의 가문에서 비전으로 전해놓은 것이지만 이것은 그 책 자체가 해학 유고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해학 유고에 나오는 그 책을 이유립 선생이 주석을 단 것이고 이것은 철학적인 사유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설사 누가 이게 조작을 하려 해도 전혀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조작할 수 있는 머리가 현대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암 선생님의 태백진운과 태백일사의 텍스트 분석이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 그 고려 말에 이 중요한 사상들이 지금 고려 유학사만 한국 철학사를 다루는 사람들도 이암 선생의 이 고려 말에 대한 사상이 전혀 연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규보를 라인으로 쭉 이어지는 그래서 이암 선생님 다음에 운곡, 이색, 운곡으로 이어지는 이 차원들을 한국 철학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이암하게 된다면 아마도 이암 선생님의 위치가 한국 철학사의 위치가 달라지고 또 한국 철학사도 상당 부분 새롭게 수정해야 될 측면이 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일식으로 알아낸 첫 아사달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만주에 복림고성 옆에 칠성하가 있고 칠성재단이 있다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복원도를 그려놓으면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는데 북극성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자연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북두칠성은 이 끝에 두 별을 쭉 따라간 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저거 엉터리다, 복원 잘못됐다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기에 있어서 저게 옳다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 그러니까 이게 북두칠성이면 끝에 이별을 따라가면 요게 폴라리스, 요게 지금 북극성이 되는데 적어도 4,000년 전이면은 여기서부터 이게 이쪽으로 돌기 때문에요. 과거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로 올라가면 투반이라는 별이 거의 북극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리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팽이가 도는데 팽이가 돌면 굉장히 빨리 돌면서도 어렸을 때 팽이 쳐본 사람 다 알죠. 팽이 자체가 또 이렇게 살살 돌아요. 그러니까 막 빨리 회전하는 가운데 또 이 축이 돈다고요. 그걸 세차 운동이라 그래요. 그걸 영어로 프리시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구도 그걸 한다는 거죠. 근데 26,000년 걸려서 이거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는 북두칠성 옆구리에 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북극성 위치가 거기 있으면 그거는 날조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차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도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이거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류와 2류로 나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단군 세기를 보시면 무술 58년에 재붕실, 그러니까 황제가 돌아가셨을 적에 일식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차운동이 지원되는 우리 현재 제일 좋은 것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돌려본 것뿐이에요.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이 기록이 알고 있고 그 돈을 주고 그걸 샀다면 그냥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제가 논문의 지금 상태가 아직 아닌 거 알면서도 빨리 발표한 이유가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루 단군께서 돌아가셨을 때 일식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소프트웨어를 써서 그때는 5월 얼마가 나왔는데 제가 학회에서 발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소프트웨어가 세차운동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발표했다가는 오히려 역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학회에 와서 발표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심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 쉽게 생각했다면 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 천문학자,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 현재 이 스테리나잇이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제일 유명하고 세차운동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삼아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BC 2181년에 북극을 한번 잡아봐라 했더니 이 북두칠성 보이시죠? 북두칠성이 보이는데 우리가 아는 북극성은 여기가 있죠. 근데 여기가 정북 방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도가 여기 10도, 20도, 30도면은 여기 있는 게 지금 북극성이에요. 요 축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차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북극성이 북극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별이 지금 제일 북극에 가까운 별처럼 이제 행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세차 운동한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루 단군이 돌아가셨다는 그 BC 2183년 앞뒤로 이제 일식을 검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4000년 전에 있었다. 그게 해보니까 4002년 전이야. 그럼 그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4000년이지. 그 당시 달력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 그런 현상이 있으면은 그게 맞는 겁니다. 그 유명한 오송치루도 우리 기록에는 무진 50년으로 BC 1733으로 되어 있지만 컴퓨터로 하게 되면 한국 표준시로 BC 1734년이 됩니다. 1년 오차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가 있으면 1년 오차가 있으면 있다고 발표하는 게 옳은 거지, 그거를 뭐 억지로 맞추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육식갑자는 정확하게 돌았는지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동북아에서 관측 가능했던 일식이 제가 해본 바로는 BC 2181년 8월 30일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2년 오차가 있어요. 2년 오차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4000년 전의 일식 기록은 정말 희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봐서는 저 일식이다. 그러면 어쨌든 부루 단군이 돌아가셨을 적에 그 일식이 어디서 제일 보기 좋았느냐, 그것이 결국 아사다의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서울에서 보시게 되면요, 제가 좀 빨리 넘길게요. 동영상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지나가니까 굉장히 이게 최대 가린 거예요. 근데 올해 6월 달에 일식이 있었죠. 올해 6월에 일식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이 정도 가렸어요. 그러니까 최대 가린 게 이 정도입니다. 이때 눈으로 봐서 표가 안 났습니다. 일반인들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다가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뭐 선글라스 끼면 보인다며 했다가 선글라스 끼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제 와서 이제 뭘 준비해야 되나 하면 일식은 놓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정도 일식이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장춘에서 한번 봤어요. 왜 장춘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장춘에서
이번에는 또 제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이 시간을 단축시켜 놨어요. 제법 많이 가립니다. 예. 그다음에 하얼빈에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춘 겁니다. 장춘은 이 정도. 하얼빈은요 거의 다 가려요. 거의 부분 일식인데 그만 일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 아예 거의 다 가려요. 그래서 이거는 그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걸 뭐 그림을 그렸다, 이거 그렸다, 뭐 이게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어떻게 이제 주석을 붙이냐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일단 하얼빈이 서울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아사달이 저 뭐 평양 뭐 이 가능성은 없어요. 없고 그런데 하늘이 절 또 도왔어요. 여기까지면 논문을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발표는 할 수 있지만 논문 쓰긴 참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또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충북대에 있는 저 전준혁 박사가 이 제가 말한 일식의 그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거예요. 제가 왜 고민했냐면 제가 알기로는 BC 2000이 넘으면 나사도 없어요. 네. 그다음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실 게 세차운동을 지원 안 하는 소프트웨어가 그럼 불량품이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요새 천문 소프트웨어는 요새 쓰려고 만든 거지. 아니 누가 내가 만들었는데 4000년 전 일식을 누가 검색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건 원래 그 제작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불량품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다만 이제 그 질이 떨어지는 소프트웨어는 오차가 누적돼서 일월식은 당연히 안 맞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쪽이 북쪽인데 이쪽을 가리키고 있으면 지구가 얼마나 돕니까 이게 모양이. 그러니까 일월식이 나라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저도 몇 년간 이거를 얘기해 말하고 뭐 지금도 다 양일병출 환단고기 기록 있으면 해가 2개 떴다면은 초신성이 옆에서 터진 건데 열심히 다 찾고 있다고요. 그냥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전준혁 박사가 자기가 만든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전준혁 박사도 자기 소프트웨어가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번에 세계적인 소프트웨어하고 맞춰보니까 완전 일치하기 때문에 전 박사는 오히려 이것이 맞는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발표를 결심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없었는데 우리 또 양홍진 박사랑 몇 년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게 있다는 그 아주 뉴스를 듣고 제가 그냥 펄쩍 떴습니다. 좋아서. 그런데 논문을 쓰면 같이 써야 돼요. 이 그림이 일식도가 들어가야 학술적 가치가 있어요. 이건 중학생이 못하는 거죠 당연히. 지금 제가 알기로 BC 2000년 전에 일식을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전준혁 박사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네. 근데 보시면은 0.3이라는 게 식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식분이라는 게 면적이 얼마 가리느냐가 아니고 이게 달이 이렇게 해를 가릴 때 그 직선상 그 지름상에서 몇 %까지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0.8이면 숫자가 0.8인 거지 면적이 0.8인 게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이게 1이면은 객일식인데 객일식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식분이 점점 깊이 들어오다가 0.8에서 멈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사달은 이제 이것이 있으니까 논문이 돼요. 아사달은 여기 있었어요. 이 가운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와도 일식이 깊어지고 이리 들어와도 일식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0.8까지는 가리는데 요 라인에서 아사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에치가 하얼빈이고 이게 울란바토르입니다. 울란바토르는 나중에 거기가 단군조선 그거란 얘기는 아직 아무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하얼빈이라고 보고 0.8, 0.7 이쪽만 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양만 해도 8 라인이 지나가는데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천문학자의 어떤 경험적인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차는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건
0.8보다 작습니다. 서울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을 긋고 보시면 되죠. 한 0.7이나 0.6 되니까 요 그래프도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어쨌든 딱 그날 어쨌든 그날 BC 2181년 8월 30일 날 그러니까 여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0.1 뭐 오차는 있다 치더라도 대략 이 지역에 아사달이 있었다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지극히 단순한 것 같고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요거를 논문으로 쓰는 거는 조금 더 제가 우리 다행히 저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 천문학계 후배들이 몇 명 있어요. 한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한번 요걸 좀 논의해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30년 전 넘게 발표된 일식 자료들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 치루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해와 달이 상관이 없어요. 항성만 따져봤기 때문에 그거는 좀 성능이 떨어지는 소프트웨어도 오성 치루는 다 일어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1월식은 소프트웨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노려내야 되고 잘 학술적으로 잘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없으면은 오늘 발표만 하고 논문 작업은 미루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식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 일식도도 오차가 거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못 믿어왔는데 정확히 그날 그 시각에 두 개 딱 일치하니까 하루만 틀려도 저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근데 제가 장춘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환단고기를 보면 아사달이 이렇게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개는 사실은 구분은 잘 안 돼요. 하얼빈이 먼저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얼빈이 더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장춘보다는 더 많이 가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잘라 말할 수 없지만 영어로 하면 프리즈머블리 뭐 아마 그럴 것 같고 첫 번째 아사달은 대륙의 하얼빈 확률이 높고 최소한 한반도는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식에 대한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환단곡에 나와 있는 많은 일식 기록들도 여러분들 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들 역사학자가 되십시오. 적어도 스테리나일 레벨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전부 한번 다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개 지금 뭐 짐작하고 있는 결과는 있어요. 근데 책임질 수 있을 때만 제가 언급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